탈북자가 주말 새에 월북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북한의 보도 내용 보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전이 강도 높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월남 도주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탈북자가 3년 만에 다시 북으로 그렇죠. 돌아왔다. 그렇죠. 이거 지금 북한에서 보도한 거예요. 전 뉴스엔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개성이 봉쇄됐는데 네. 코로나19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방역 체제를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최대 비상체제라고 했어요. 그럼 북한도 코로나19가 있나? 이거 하나가 있고 네. 그런데 지금 확진이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의심되는 또 이제 다른 매체 노동신문을 보니까 의진될 것으로 석연치 않은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의심 증상이 있는데 3년 전에 북한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탈북민이 네. 3년 만에 지금 다시 월북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인물이 지난 7월 19일에 개성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의심 환자이므로 개성이 봉쇄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7월 19일이면 북한 그 발표보다 거의 일주일 전에 그렇죠. 월북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군이 이때까지도 상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 보도로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맞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어제 우리 군이 북한 공개 보도와 관련해서 일부 인원 특정해서 확인 중에 있다 이런 그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뒤늦게 알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한 셈이고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이제 27일 오늘이죠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이 추정되는 24살 김모 씨가 네.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에 접경 지역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강화급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내렸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차한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아마도 이 19일 오전 2시 20분부터 이제 19일 사이에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월북자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도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월북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이 철책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배수로로 추정이 된다라는 말은 월북 경로를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거죠? 네. 3년 전에 내려올 때는요. 네. 아주 비슷한 지역이긴 한데 헤엄을 쳐서 교동도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네. 월남을 했습니다. 강화도 옆에. 강화도 옆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강화도 월곶. 네. 18일 새벽 2시 20분경에 여기서 택시를 내립니다. 네. 그리고 가방을 유기하고 넘어갔는데 네. 가방 안에는 이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쪽에서 발표는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왔다 그랬는데 네. 지금 군 당국은 철책이 아니고 철책에는 지금 다양한 감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책을 건드리면은 이게 경보가 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배수로는 밀물과 썰물 때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대를 특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저 넘어간 위치에 흐르는 강의 그 폭이 네. 한 1km, 2km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2.3km 내외. 아, 이렇게 그런데 나오고 그 있습니다. 정도면 수영 잘하는 사람 충분히 건너지 않나요?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군이 수영해서 넘어갈 수 있고 넘어올 수 있는 걸 항상 감시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감시하고 있는데 주 장비가 뭐냐면 네. 인력이 육안으로 직접 식별할 수 없고 야간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야간 투시경도 쓰지만 이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장비가 TOD라고 해서 네. 열상 감시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촘촘하게 있긴 하거든요. 그 예전에 그 삼척에서 배 넘어왔을 때 그거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지난해에 삼척에서 배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네. 이게 북한 4명이 탈북을 했죠. 네. 근데 그 배가 삼척항에 들어와서 정박을 시켜놓고 네.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 네, 이모와 통화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확인 그때도 그 장비를 썼던 거죠. 그때도 썼는데 그때는 확인을 한 건 맞는데 이게 이 파도의 반사광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못 알아차렸던 거죠. 장비는 당시에는. 예민한데 네. 결국은 판독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에 월북한 사람이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졌나요? 2017년에 이제 탈북했던 24살 김모 씨로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내려와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이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내려오게 된 동기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너무나 생활고가 극심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1시간 정도 남한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7시간 30분이나 걸렸다 이런 네. 얘기도 하면서 북한에서 이제 학교까지 모두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기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이 기를 치료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취지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 지금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에 지인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성폭행을 했고 그걸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인장까지 구인장이 이제 발부된 상황이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김 씨는 조사 과정 중에 이제 나는 성폭행한 사실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 피의자가 북한으로 가서 조사는 어려워진 상태라고 보이고요. 이 조사 이후에 이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이 이 김모 씨가 나를 살해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해서 추가 고소 사건이 들어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월북한 사람이 국내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방금 스토리를 얘기해 줬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유튜버의 주장인 거죠? 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튜버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자, 경찰이 보통 탈북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관리 대상 아니었나요? 신변보호 담당관이 5년 정도를 이제 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서 등급이 좀 낮은 사람, 위험도가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해서 네.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고 이거는 3년 됐으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수준인가요? 신변보호 담당관이라고 하고요. 지금 네. 일각에서 누군가 이 사람 월북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줬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20일 날 신변보호 담당관이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신변보호 담당관들도 좀 고충이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 아니냐. 전화만으로 이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지금 월북한다는 첩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관계 기관에는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 관리하는 경찰의 역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라도 조금 좀 재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이제 북한 목선이 삼척적으로 네. 들어왔을 때 항구에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이 항구를 거니는 상황까지도 우리 군 경찰이 몰랐다가 맞습니다. 뒤늦게 알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경우도 아까 경찰이 사전 제보를 받았냐 못 받았냐도 또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 네. 이 지금 다시 이제 월북해버린 이 김모 씨 20대 청년의 지인 탈북민 유튜버가 있는데 네.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18일 새벽 2시에 자, 누나 같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게 됐다. 어디서든 내가 돕겠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보낸 문자를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네.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시간은 굉장히 일치를 해요. 그런데 경찰에 이 사람 월북했다라고 제보했는데 경찰은 이제 믿어주지 않았다는 건데 경찰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인의 차량을 팔아가지고 만든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차량 도난 신고를 하러 왔었던 것이지 이게 뭐 그러니까 월북 제보 신고를 하러 온 곳은 아니었다. 경찰과 이 유튜버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아까 손 변호사 말씀처럼 군 당국도 그렇고 경찰 당국도 그렇고 조금 탈북자 관리에 느슨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삼척도 그렇고 또 태안에서도 보트로 넘어다 뒤늦게 알고 네.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꼼꼼하게 감시하고 방역 체계라든가 우리 군 경계 태세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좀 느슨한 부분이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는 배수로로 왔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배수로 같은 사각지대를 어떻게 또 경계 태세를 하고 과학적 기술로 이것을 막을 것인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배수로뿐 아니고 지난해와 태안 말씀하신 것은 네. 북한이 아니고 아예 중국에서 네. 밀입국자들이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군이 네네. 거기를 경계를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는 뭐 이게 북한에서 오는 것이든 중국에서 오는 것이든 우리 바다 삼면으로 밀입국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네. 지난해와 올해 왕왕 뚫렸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상 경계에 대해서 이 지난해에도 문책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문책하고 경계 태세 제대로 하겠다라고 사실 얘기했던 것 약속했죠.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월북한 사실을 북한이 먼저 알게 됐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경계 태세의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북한에서는 해당 남성이 감염자라고 말했는데 우리 방역 당국은 오늘 확인을 한 게 봤더니 감염자도 아니고 접촉자도 아니었다. 그러면 접촉자도 아니고 감염자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깜깜이 아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보건당국의 추정은 뭐냐 하면 자 이제 늦은 밤에 북한으로 건너가는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네. 저체온이라든가 뭐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은 있을 수 있고 북한도 지금 확진이라고 아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굳이 개성봉쇄 최대 비상체제 남쪽에서 다시 귀향한 사람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 이렇게 엮어서 보도한 것 자체가 이 북한 내에 이미 코로나19가 번져 있는데 이것을 굳이 남쪽에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은 들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전문가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어제 보도에서 남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없었거든요. 네. 향후에 이 북한의 어떤 입장 메시지를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군의 경계 태세 다시 한번 지금 다져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잘잘못을 아마 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왜 계속 네, 반복되는지 맞습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